제 멤버십 가입은 구독 옆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 매주 토요일 밤 10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관련 조세입니다. 5월 22일 비트코인 가격이 4,400만원을 찍으면서 수많은 코인러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더리움 270만원대, 도지코인 390원대. 마치 버뮤다 삼각지대를 비행하는 항공기가 이상 현상을 겪으면서 추락하다가 다시 시동이 걸리고 다시 추락하고 다시 시동이 걸리는 코인러들은 이런 미친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 정도면 가상화폐 투자 당장 그만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백날 입 아프게 이야기하더라도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끊기 위해서라면 양손 모두 날아가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처럼 이러도 가상화폐 거래소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 불침번을 서는 근무조처럼 수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훈련하는 UDT와 특전사처럼 오히려 그들보다 몸을 더 혹사하면서까지 아마도 목표도 없이 보이지도 않는 그놈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신조를 삼으며 전재산을 다 날릴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는 부동산 투자자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인생과 투자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인데 왜 1분 1초 치열하게 싸우면서 건강 다 잃고 실체도 없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건지. 그런데 부동산 투자로 돈 버신 분들은 가상화폐로 수십억 벌고 회사 그만뒀다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자산을 증식하는 그 수련의 과정에서 돈 모으는 법, 돈 불리는 법, 돈 지키는 법 아주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은 돈 벌 수 있는 무공을 터득했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연하게 돈 번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쉽게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로 한번 벌어본 사람들은 또 가상화폐 시장으로 나도 모르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0억 벌었으니 아파트 사고 1억은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 되죠. 퇴사한 사람들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 말은 본인이 가상화폐 투자를 자율적으로 이성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건데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통제력 있는 거 보셨습니까? 부동산은 실체가 있기에 본인이 사더라도 오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일정 조건 하에서는 오를 확률이 50%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0.0 몇 퍼센트 확률로 아주 희박한 확률로 불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불을 얻었다고요? 그럼 본인이 10억 중 1억을 가상화폐에 재투자한다면 0.0 몇 퍼센트 확률에 또다시 베팅을 해야 하는 겁니다. 희박한 확률에 또다시 도전하는 거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과세 대상 주택을 공시가 9억 이상에서 12억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상위 1, 2%로 한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쪽이든 세수 확보가 더 되는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공시가격 9억 초과 공동주택은 2017년 88,560가구에서 올해 41만 2,798가구로 5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종부세 정책을 기존대로 가져갔다면 코로나 지원금으로 빈 곳간이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었는데 예산을 주관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점은 잘 됐다고 봅니다. 1주택자가 갈아타기 위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않고서는 세금을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범위를 넓혀주게 된다면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매를 꺼리게 되는 집주인들이 환영하게 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은 다소 덜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10년간 보유하고 실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손볼 거라고 합니다.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커지면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더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과세를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손질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1주택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매도하는 매물을 많이 내놓게 하는 데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1주택자가 집 갈아타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더욱더 많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매물이 많아져야 매수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갈아타려고 하기 때문이죠. 시중에 매물 자체가 별로 없는데 1주택자만 갈아타려 하고 있고 매물 취득 경쟁만 심해진다면 정부에서는 비과세 요건 완화로 1주택자 매물이 많아지겠거니 라고 추측을 하지만 부족한 매물,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하기 어려운 장벽이 층층이 쌓여 있다면 비과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는 갈아타기를 포기하려 할 거라는 거죠. 즉 1주택자를 유지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많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1주택자로 유지했거나 앞으로 2주택자가 되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매매가와 상관없이 소득 수준만 된다면 LTV 한도도 열어주고 무주택 기간에 따라 LTV 한도를 차등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유지한 사람들에게는 LTV 한도를 높게 준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가지 않고도 전세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무주택 신분을 유지하려는 사람도 증가할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면 수요가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 당근 정책으로 현재의 분위기를 서서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다주택자 매물을 많이 유도하는 동시에 1주택이나 무주택 유지 시 큰 혜택을 부여한다면 주거시장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발 정답은 가까이 있는데 표심이 무서워서 애써 돌아가는 전략은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완화시키면 거래량이 증가될 것은 자명하나 명분이 없지 않나 이러시는데 명분이 없다는 말은 책임지기 싫다는 말이며 과거 조선이 사대주의를 하면서 개화를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명분만 내세우다 실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